태풍 링링에 이어 도내에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유실과 낙석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잇따른 집중호우에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시장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은 명절이 더 외롭고 힘들기만 합니다. 올해 초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추석 대목에 모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밤 사이 도내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곳곳에서 도로 유실과 낙석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과 화천을 잇는 오봉국도 도로 중간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 10일 화천 지역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된 겁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3일 만에 도내 전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와 같이 도로 유실과 낙석과 같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화천군 하남면 서호지리 인근 5번 국도에서 도로가 유실된 건 이날 오후 6시 25분쯤. 당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승객 16명을 태운 버스가 도로 유실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버스가 도로 유실과 동시에 통과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당국은 사고 발생 즉시 이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고 11일 아침부터 긴급 복구를 벌였습니다. 태풍도 왔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비가 좀 제법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반이 좀 많이 약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낙석과 나무가 넘어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5분쯤 인제군 북면 월왕리 453번 지방도 대터교 인근 도로에 낙석 10톤가량이 떨어져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과 홍천 등 4곳에서 나무가 도로로 넘어져 긴급 조치했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11일까지 춘천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모두 21일. 특히 9월 들어서는 크고 작은 비가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계속되는 비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1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되면서 도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등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고향 집을 향해 바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들도 오후로 접어들며 차량 통행량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이번 연휴 기간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한 하루 평균 41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귀성길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오는 23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교사 임용 후보자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안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58명, 초등학교 교사 251명, 특수학교 교사 8명으로 319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1차 시험 과목이 교직 논술로만 치러지고 2차 시험 과목은 심층 면접 배점이 70점으로 강화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태백시가 추진 중인 교정시설 유치 여부의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날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11일 교정시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는 법무부 부지선정위원회가 이달 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백시는 법무부 부지선정위원회에 후보지 3곳을 제안한 상황이며 후보지가 최종 확정되면 태백시는 법무부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김호수 차관이 태백 지역 후보지를 답사하는 등 태백 지역 교정시설 설립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야외 작업으로 걸릴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살인 진드기로 불리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릴 경우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어종 어획량이 증가세를 보이며 어민들의 표정이 모처럼 밝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주요 수산시장들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석 명절을 맞은 주문진항에 성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밤 내내 바다에서 일한 어선들이 항구로 속속 들어옵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들이 내려지고 곧바로 상인들이 모여듭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 오징어부터 아이 키만한 방어와 고등어까지 경매사들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부터 항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최근 동해안 주요 어종 어획량은 반가운 증가세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주 잡힌 오징어는 총 79톤으로 전주보다 40% 넘게 증가했고 문어도 20%가량 더 잡혔습니다. 도루묵과 청어 등도 요즘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예년에 비해 아직 크기가 작은 게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오징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전에 이쯤 되면 오징어가 좀 굵었죠. 굵었는데 지금은 오징어가 그렇게 굵지가 않고 째려요. 째려가지고 입한 가격이 그 정도 나가니까. 주문진 등 도내 주요 수산시장들도 명절 준비를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신선한 생선들도 인기고 영동 지역 주요 제수용품인 문어를 찾는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가격은 킬로그램에 55,000원 정도. 지난해 추석보다는 5,000원쯤 내렸지만 명절에 찾는 사람이 많아 값은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마다 가는 거니까 계속 제사 때는 문어를 올리니까. 그러나 뭐 1년에 뭐 명절 때는 올리니까 그냥 하는 거지. 수확의 계절 가을. 어획량이 늘어난 어민들과 명절 손님 맞이에 분주한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처럼 활기찬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추석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꽃도 피우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는 즐거운 명절인데요. 하지만 찾아오는 이도 없고 무료로 제공되는 식사도 중단돼 더 외롭고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가는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는 이진자 할머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로 이제는 누군가의 봉양을 받아야 할 때지만 몸이 불편한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 여전히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명절의 즐거움도 찾는 이가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작은 관심을 두고 찾아와주는 봉사자들의 방문은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오는 게 싫어. 이거 진짜야. 싫어. 왜 싫어? 응? 설설하지. 돈이 있어 뭐네 해먹고 하면 좋은데. 싫어. 오늘은 좋네요. 고맙습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도 긴 명절 연휴는 반갑지 않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위해 매일 점심 식사를 제공해온 춘천의 한 복지관.
종사자들의 명절나기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미리 간단한 음식과 도시락 등을 제공하고 추석 음식도 나눠드렸지만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합니다. 복지관에서 식사를 할 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는 이웃이자 식구가 있지만 혼자의 식사는 적적함 등으로 대충 때우거나 건너뛰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잘 챙겨 먹을 수가 있어요. 대충 그냥 뭐 김치하고 뭐 해서 그냥 먹죠. 뭐 만드는 것도 힘들으니까 귀찮으니까 못하고 그냥.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봉사자들은 명절 연휴를 앞두면 몸과 마음이 더욱 분주합니다. 작은 정성과 관심이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이들을 보며 더 큰 감사와 보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약계층 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작은 거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마련돼서 뿌듯하고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올 초 원주 중앙시장 나동 상인들이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설 명절도 없이 지내던 상인들은 조금씩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원주 중앙시장. 흐린 날씨 속에서도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흥정을 하는 사람들. 키로에 10,000원, 1kg에. 1kg에? 예. 요거는? 이거는 수떡, 기정. 한 장에 3,000원, 이제 두 장에 5,000원씩. 오랜만에 찾아오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 장만한 음식 재료로 장바구니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딸, 사이 네. 해주려고요. 뭐 좋아하세요? 뭐 해주시려고? LA 갈비랑 뭐 코다리찜, 게찜 이런 거 해주려고요. 상인들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대목 장사에 푹 빠졌습니다. 명절 바로 밑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예, 그래 장사가 좀 아마 다들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2층 미로 예술시장도 명절을 앞두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 초 중앙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로시장 골목에는 길게 늘어선 손님들의 행렬로 가득합니다. 화재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그래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로 이전해서 다른 분들도 이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들 마음 잘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재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팔렸어요? 영업 비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손님들로 가득한 원주 중앙시장은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이 연초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침체가 됐는데 아마 요즘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아마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주 시민들이 우리 중앙시장을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은 상인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보수 보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상인들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동 심국 바다 부채길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는 바다 부채길 심국 매표소 앞 광장에서 강릉 실버그린 악단 공연으로 추석 연휴 기간 탐방객들의 이목을 끄는 특별한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생길 경우 개장과 폐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릉 시립박물관과 오죽헌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12일부터 15일까지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체험 행사는 오죽헌 향토민속관 앞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고리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가 마련됩니다. 추석 당일 강릉 시립박물관과 향토민속관은 휴관하며 오죽헌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오는 14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 체험 행사를 엽니다. 추석 다음날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송편 빚기, 제기 만들고 차기, 나무 장승 만들기, 속초 사자탈 저금통 만들기, 가족 투어 대회가 마련됩니다.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 금융기관에 화폐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도내에서 1,075억 원의 화폐가 발행돼 지난해 추석보다 422억 원, 2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두고도 화폐 발행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짧은 연휴와 경기 침체에 따른 현금 수요 감소로 분석됐습니다. 권종별로는 5만 원권이 8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 원권은 159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추석을 맞아 명절 위문 사업을 벌였습니다. 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천받은 소년, 소녀 가장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주민 19,900여 명에게 6억 3,4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9월부터 진행한 명절 지원 사업 모금 캠페인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원주시가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먼저 강원 감영 최고수학대 수문병 교대식과 테마형 원주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또 원주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출렁다리도 특별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합니다. 원주시 스탬프 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평소보다 2배인 200포인트를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의 원주 한지 상설 홍보관이 12일 문을 엽니다. 이번 홍보관 개관은 지난 2011년 원주 한지개발원과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시의 종이문화 교류 협정으로 진행됐습니다. 홍보관은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이 무상 제공한 50여 제곱미터 규모 공간에 마련되며 원주 한지 견본과 한지 공예품, 닭종이 인형 등이 전시됩니다. 제14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20일 체학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에린과 장애운동 활동가의 일상 등 영화 4편이 상영됩니다. 또 감독과의 대화와 난타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가을 장마가 끝나고 연휴 첫날인 목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맑아서 보름달 감상하시는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영서 지역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지만 장마철처럼 양이 많거나 요란하게 쏟아지는 비는 아니어서 고향 오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목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 17도, 원주와 강릉 18도 등으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속초 23도, 강릉 24도, 원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다시 날이 개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영서 지역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일요일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 귀성 귀경길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우리도 저녁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 없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